자, 오늘은 식품위생 마지막 시간이죠. 그래서 복수 프린트물 보셨을 거예요. 복수 프린트물은 지난 시간에 했던 감염병부터 해서요, 오늘 할 해썹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라서. 그래서 오늘 그 복수 프린트물은 수업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해썹까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까지 좀 풀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교재 먼저 봅니다. 자, 교재는요, 64페이지예요. 자, 이제 우리가 식품과 유생동물, 그리고 딱 이제 해썹, 요 파트 남았습니다. 자, 식품과 유생동물 파트도 여러분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긴 했어. 포함되어 있긴 해요.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, 자주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충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기생충에서 안 나오려면 위생동물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 기생충에서 안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어쩌다 한 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적은 파트, 위생동물 파트입니다.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. 식품 첨가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나올 가능성이 낮은 파트가 식품 첨가물과 위생동물이고요. 그 두 파트는 그래서 나중에 간단하게 읽어보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문제만 보고 이렇게 지나쳐도 되는 정도의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, 우선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거기 64페이지 보시면은요, 식품과 유생동물 파트는요, 자, 제일 먼저 위생해충의 특징 나와 있죠. 이 부분은 읽어봐 두시면 되는데, 우리 위생해충 하면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. 그 위생해충 그러면 파리, 바퀴, 이런 애들이 문제가 특히 식품 위생상 문제가 되는데, 이런 위생해충들을 보면 식성 범위가 넓어요. 아무거나 좀 잘 먹는 편이죠. 그 다음에 수분이 적은 식품에서도 생육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. 쌀, 바구미처럼. 그 다음에 체형이 작고 발육기간이 짧아요. 그러니까 발육기간이 짧다라는 소리는 알에서 얘네들이 성충이 되는 요 기간이요,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몇 주 사이에 금방 성충이 돼버리죠. 사람은 성충이 되는데, 동물은 성충이 되는데 어른이 이제 성인이 되는데 보통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. 그에 비해서 얘네들은 몇 주 정도면 성충이 되니까요. 훨씬 발육기간이 짧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 발육기간에 비해서 성충 수명은 비교적 어떤 편이냐면 길어요. 그리고 보통 얘네들이 성충이 되면 알을 낳을 때 하나 두 개 낳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되게 많은 알을 낳잖아요. 그래서 이제 팔이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수두룩하게 날아다니죠. 그래서 증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 다음에 생활 가능한 온도 범위가 넓고요. 음의 주광성, 빛을 싫어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야간 활동을 하는 애들이 좀 많은 편이죠. 그 다음에 폐쇄적인 서식 환경 좋아하고요. 분포 지역이 넓습니다. 그러면서 바퀴 같은 거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분포 지역이 넓다,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식품과 위생동물의 방지 대책을 보면은요, 요거는 가장 일반적인 방지 대책에서 우리가 굳이 따로 얘기를 안 하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대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환경적인 방법은요, 온도, 습도 조절하는 거. 특히 진드기 같은 애들은 이런 온도, 습도를 조절하는 게 탁월한 효과가 있죠.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요, 발생원, 서식지를 제거하는 거. 우리가 특히 모기가 잘 서식하는 곳이 있잖아요. 물이 고인 곳, 웅덩이,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하는 거. 이런 것들이 이제 방지하는 대책, 가장 좋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대책들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물리적인 방법. 도구 사용하는 거,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도구. 우리 파리 잡으려고 파리채 쓰잖아요. 쥐 잡으려고 쥐더 쓰는 거. 이런 게 바로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은요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벌레, 모기 같은 거 없애려고 에프킬라 같은 거 뿌리잖아요.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살충제, 쥐 잡으려면 쥐약, 살서제,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바로 화학적인 방법.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피제 같은 것들도 많이 뿌리죠.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적인 방법. 약품을 이용하는 방법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생물학적인 방법, 병원성 미생물이나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, 여러분 그 천적하면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. 쥐 잡으려고 우리가 고양이 쓰는 거, 가장 대표적인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자, 그 다음에 뭐 위생해충의 생활사, 우리가 뭐 이걸까지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, 그 간쪽 나올 때 뭐 완전 변태, 불완전 변태 나올 때 구분하는 정도 봐두시면 되겠어요. 자, 완전 변태라고 하면은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 완전 변태, 번데기 과정이 없으면 불완전 변태, 이렇게 구분하는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애들 나옵니다. 위생해충, 위생동물. 자, 위생동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우리 주위